네, 추천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들인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2월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73% 달성한 후에 4월 11일 정도부터 좀 중순부터 2차전지 조정과 함께 약세를 이어오다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 가능한 구간이어서 AS 주신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충분히 네. 상한가 2개 이상 수익을 내고요. 팔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바닥권 정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이제 계속 세우고 있죠. 요거 좀 쓰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냐 하면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 주식을 못 파셨다 그러면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겠다. 실적도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유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저점 확인 후 올라갈 추세로 보유하셨다면 홀딩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 이 알루미늄 동박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3일 AS 때 매수 유효하다, 주가 저가다 말씀 주셨고요. 슬금슬금 한 4거래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식은 뭐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바닥권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봉이 볼록하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폼을 재고 있죠. 네. 이 뭐 어쨌든 이 알루미늄 박쪽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고요. 실적도 4년 연속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박쪽에서는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선발 기업이 이제 그 사마알루미늄이에요. 사마알루미늄 시세가 상당히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VIP 정방 회원님들은 사마알루미늄을 다 사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등 하는 거 요걸 딱 사드렸더니 네. 상대적으로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면 이게 더 좋아요. 다만 이제 멀리 내다 보면은 저게 더 좋아요. 이 저거 뭐냐면은 사마알루미늄이 더 좋은데 요 DI 동일은 단기적으로 보면 더 이제 손해 안 보는 종목은 뭘까 이런 관점에서 따지면은 DI 동일이 더 탄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가 쪽에서 지금 바닥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손해 볼 거 없다. 그 다음에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I 동일도 과거 30% 넘는 수익률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구간으로 앞으로 상방 예상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셋 미디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실적이 좋다고 의견 주신 종목이고요. 지난 화요일 장중에 22% 급등세 나왔고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세 마감됐긴 했지만 이 중기 관점으로도 보유 괜찮다 의견 주셨거든요. 이야기 네. 들어볼게요.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운봉이 떨어지고 좀 주가가 좀 빠졌지만 한 3% 빠졌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 300조를 투입해서 앞으로 키우겠다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핵심 주도주 영역권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고해상도의 그러한 반도체 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한 영역의 사업이죠. 고해상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쪽이 많죠. 그래서 이 설계 IP를 갖고 있고 또 시총이 2,600억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 근데 이익도 한 100억 이상 되거든요.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는 영역도 많아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시세 더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칩셋 미디어 동일하게 보유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해 관련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유로 의견 주셨고 5월 중순부터는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 설립이 가시화될 때 수익이 나타날 것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그렇죠. 엔캠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요게 시세가 조금 난 다음에 바로 좀 찌그러져 갖고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시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안 나고 한 상한가 한 두 개 폭 이렇게만 났다가 바로 빠져버렸냐 하면은
이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그걸 붙어갖고 하거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다가 공장을 무려 8개를 대규모로 짓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서 또 다시 공장을 또 조그만하게 따라 지어야 돼요. 전에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과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투자를 지금 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마어마한 350조에 달하는 엄청난 수주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전액을 쭉 하게 되면은 괜찮다는 것이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비용 때문에 이 시세가 빨리 크게 안 나고 있는데 결국은 시세가 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시세가 더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따른 비용으로 주가는 아직 낮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동일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 AS 때 바닥이 확인됐다. 보유와 함께 하반기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유효할까요? 네. 네. 지금 뭐 쌍바닥 딱 찍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뽀롯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기술은 길게 가져갔을 때는 틀림없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력도 탄탄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 기업도 지금 수주를 상반기에 꽤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서 이게 실적으로 잡혀요. 네. 그래서 하반기 되었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계속 가져가도 좋고요. 회사 내용도 아주 탄탄하고 기술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 가져가시는 거 무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뭐냐면은 금년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100% 정도는 늡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한 호재도 하나 갖고 있죠. 그 호재가 뭐냐면은 전고체용 황화물계 이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유 전략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전략주들 다 2차 전지 반도체였는데 이번 종목 5월 15일에 매수했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카지노 관련 종목인데요. 7거래가량 좀 조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와 함께 전망 좋게 봐주셨거든요.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네요. 예, 이거 뭐 주가가 사고 나서 전혀 뭐 잘 오르지도 못하고 비실거리더니 밀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밀렸냐는 원인이 중요한데 지금 회사는 흑자도 전환하고 괜찮은데 네. 문제가 이제 중국 쪽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죠? 네. 악재가 터졌는데 한류 스타 정용화 씨가 에이징 TV에 네. 출연하려고 그랬는데 불발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도 차단돼 버렸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중국은 네. 아주 이게 뭐냐면 성깔이 더러워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뭐 G7 회담도 참여하고 네.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한국을 또 손을 본다고 여러 가지 좀 사드 보복 비슷하게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보복이라는 게 뭐 이번에는 보복을 세게 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보복적인 조치들을 가시화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갖고 파라다이스는 그냥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큰 손실은 안 봤을 거고 약간의 몇 프로 정도의 손실이 조금 있을 건데요. 일단 이 주식은 올해 연말까지는 투자를 좀 보류했다가 네. 연말에 하반기 실적 나오는 걸 봐가면서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주가가 안 가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하고 그 전까지는 교체 매매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0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반도체 성장 관련 수혜주이고 주가가 유지하다가 오늘은 소폭의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모양은 좋습니다. 네. 모양은 좋고요. 이게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이라서 이게 반도체 부품인데 수요처도 다변화하고 국산화 비율도 높이고 원가 기능도 높이고 실적도 좋아지고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섹터는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보유 전략 유지하는 게 좋겠다 생각되고 고점 밑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이크로 컨택트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